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4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3건입니다. 하나, 인천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 확대 운영, 심사 결과 이동 지원 필요하다. 판정받은 중복 장애인 이용 가능. 둘, 국회 물리적 장벽과 차별 여전, 유니버셜 디자인 제안, 최혜영 민주당 의원,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서, 장애인 등 배려 없는 편의시설 문제 지적, 국민 의례시 기립 요구 장애인 등 고려 없어. 셋,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교육비 3월 19일까지 신청, 누리집 행정복지센터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과 장애 등급 해지 전 1급, 2급 장애인, 상급 장애인 중 뇌병변과 하지지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중복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 장애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후 국민연금공단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읍면 동장의 사실 확인 공문과 함께 장애인 증명서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지난달 군구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읍면 동장 확인 공문 발급 협조 등 더 많은 교통약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학적 판정, 장애 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환경에 따라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서비스 종합조사에 이동지원 서비스가 포함되면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김정범 시 택시 물류과장은 이번 이용 대상자 확대로 이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교통약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동 편의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등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국회 내 편의시설 문제를 지적하고 배리어 프리를 넘어 유니버셜 디자인 국회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활동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장 문턱을 없앴다. 국회에 들어온 지 8개월 만이다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감사하지만 달리 보면 그간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또 다른 장애인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회에는 여전히 많은 물리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비롯해 의원회관의 회의실에는 휠체어석이 따로 정해져 있어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원하는 자리가 아닌 맨 뒤나 의자가 없는 통로에 홀로 있어야 합니다. 국회 분수대 주변과 경내 곳곳은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자주 오가는 지하 통로의 경사로도 경사가 급해 휠체어 사용자 등 사람들이 실제 이동하기 어렵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최 의원은 물리적 장벽 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토론회와 행사에서 국민 의례시,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에 향해 달라는 말이 일상화되었고 국회법에는 투표기기 고장 등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원들의 질의나 발언에서도 무의식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부터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며 장애인만을 위해 국회를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을 국회에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의심해봐달라. 그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미 특권이라고 지적하며 배리어 프리를 표방한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에 급급한 국회가 아닌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해
모두가 공평한 참여와 노림이 가능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신청에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통상기준 중위소득 50%에서 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 중심 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만 6천 원, 중학생은 37만 6천 원, 고등학생은 44만 8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중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에 이바지했습니다.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의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 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전화 1544-9654번, 1544-965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